병사 월급 200만 원입니다. 병사 월급, 이제 의무 복무를 하는 병사들의 월급을 대폭 올리겠다라는 건데요.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이 67만 원입니다. 정부 계획에 원래 이 너무 작지 않냐. 그래서 2026년까지 차근차근 올려서 한 달에 100만 원을 올리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근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따져보면 지난달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이번에 이제 만약에 대선이 되면 임기인 2027년까지 병사 월급을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둘 중 하나 누가 되든 간에 공약상으로는 병장 월급이 200만 원 시대를 맞게 됩니다. 혹시 병장 월급 기억나십니까? 저는 해병대 출신이라 예. 여름이 되면 그 IBS 그 고무보트, 고무보트를 타고 이제 적 해안 깊숙하게 이제 침투를 하는 거거든요. 그 훈련을 받으면 이제 생명수당이 나왔어요. 그거 빼면 8,500원 병장대. 저도 그 정도로 알고. 해병대 출신이세요? 제가 생긴 건 방위처럼 생겨도.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해병대 출신. 혹시 뭐 잘못 보고 반전이죠, 반전. 줄 잘못 써서 들어가신 거 아닐까? 뭐 사연은 좀 있습니다. 해병대 출신. 근데 어떻든 해병대 출신입니다. 시절. 알겠습니다. 뭐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 뭐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구체성이 많이 떨어지죠.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도 200만 원 공약을 했는데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7년도까지 200만 원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강제 징집하는 게 지금 30만 명 규모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2027년까지 30만 명 규모의 강제 징집 규모를 15만 명으로 줄이고 반으로 줄이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당장 정부에서도 2026년까지 30만 명 기준으로 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027년 지금 그 이제 징병제를 30만 명 하고 있는데 당장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그냥 20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뭐 그걸로 당연하죠.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제시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께서는 작년 1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하사 1호봉이 160여만 원, 중사 1호봉이 170여만 원인데 그러면은 병장 사병 월급이 병사 월급이 200만 원이면은 누가 부사관으로 지원하겠냐 이러면서 12월 말까지 반대를 했었어요. 이재명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비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불과 보름도 안 지나가지고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프로세스도 없이 재원 조달 대책도 없이 뜬금없이 200만 원 이러니까 이제 좀 황당하죠. 어떻든 좋은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약은 좋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입장이 바뀐 게 황당하다라는 입장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대위 해체하고 선대본부로 바뀌면서 저는 사실은 그 기존 선대위에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후보의 그 선대위에 대한 리더십들이 보다 확보가 되면서 좀 기민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대본부 나오셨다고 비판하시는 그래서 선대본부라는 슬림형 선대위로 계속 바꾸자고 저희들은 주장을 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사실은 채택이 된 건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바뀐 선대위 체제에서 그리고 2030 젊은이들의 어떤 이해와 요구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중간 단계 없이 바로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건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과정에서 후보가 이 부분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아마 각성 속에서 이 부분을 신속하게 공약으로 발표를 한 것 같고요. 뭐 지난번에 여가부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번에 병사 사병 200만 원 월급도 일단 이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식 속에서 채택을 한 것 같고 그렇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정말 15만 명으로 줄여서 할 것인지 오늘 뭐 오전에 페북에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재원 조달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불효불급한 예산 재정 구조를 줄여서 그 부분에서 5.1조 정도로 좀 예산이 추정이 되는데 5조 정도를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원희룡 의원이 있는 정책본부에서 그 세밀한 그 재원 마련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후보께서 지난번에 소상공인 지원 50조 이야기할 때도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윤석열 캠프에서 뭐라 그러냐면 50조 중에 25조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25조를 하고 나머지 25조는
단기 국채 발행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골 때리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채무 중에서 가장 악성 채무로 치는 것이 단기 국채입니다. 근데 단기 국채 발행을 통해서 25조를 하고 나머지 25조를 세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데 세출 구조 조정한다고 쥐어 짜봐야 올해 예산이 600조 조금 넘는데 예. 6조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출 구조 조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여쭤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25조를 마련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기본소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다. 그러니까 예. 25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게 좀 급하긴 해도 전반적으로 재정 조달 방법도 좀 하고 그다음 그래야 되는데 좀 예. 성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지금 병사 월급 200만 원 그다음에 멸공 그다음에 이제 여가부 해체가 시리즈로 쭉 나왔어요. 제가 오늘 차례로 다룰 거기 때문에 그 뒷얘기는 또 뒤에 그래서 이게 됩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만 그 논하기보다 이게 시리즈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전통적 지지층을 안철수 후보가 급부상을 하니까 전통적 지지층을 빨리 결집을 하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이대남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의 말하자면 기조에 완전히 끌려가는 그런 그러니까 구체적 논의 없이 그러니까 지금 여가부 해체라든지 멸공 논의에 대해서도 오늘 오전에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정책본부하고 아무 상의 없이 그냥 막 나갔다. 자기도 이게 황당하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 멸공이 아니고 멸콩으로 좀 정확히 정리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멸콩은 좀 짚어볼 게 많아서 뒤에 또 그렇습니다. 정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뼈 아프게 들어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병 200만 원 월급 보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연말까지의 기존 선대위 체제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었지만 바뀐 선대위, 혁신하고 변화하는 선대위에서 후보의 전면적인 변화의 분위기 속에서 젊은이들의 어떤 고충과 국가에 대한 어떤 국가가 젊은이들에게 해줘야 될 여러 가지의 그 의무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나온 것처럼 그 세수의 세출 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마 구체적인 저는 디자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그걸 채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약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내고 임기 5년 동안 어떻게 그걸 만들어낼 것인가를 정하는 게 맞긴 한데 지금 윤석열 선대본부는 급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15% 이상 지금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선거 과정 속에서 다시 빠진 지지층을 다시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어떤 리더십들이나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줄 것인가라는 고민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하고 정당한 선거 공약이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급한 거 받아들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전재수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정책본부하고 또 후보와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또 준비를 통해서 좀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대선 때 여야의 주요 후보들이 늘 하는 말들이 어디에 돈을 이만큼 더 투자해서 뭘 하겠다. 여기에 재원을 많이 넣겠다.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뭐 이재명 후보도 교육 얘기를 했었지만 근데 어디에 줄이겠다는 건 없어서 2012년에 이제 박근혜 후보가 당시 지하경제 양성화를 한번 활성화로 말 잘못하게 해서 세원을 얘기한 바가 있긴 한데 선거 앞두고 뭘 줄이거나 세금을 늘리거나 이거 말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말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성장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일 모레 이재명 후보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 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적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놨는데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냐?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성장을 해서 부가가치를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국가 GDP도 올려야 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올려야 되고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법인세를 많이 내야 재원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마침 성장 전략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건식 교수님께서 좀 전에 이제 그 5조 2천억 그 7조 2천억 그러니까 병사 월급이 이제 200만 원을 하게 되면 근데 이것도 아무리 급한 건 제가 알겠습니다. 급한 거 알고 빨리 지지층들을 빨리 결집시켜 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빨리 따돌려야 되는데 급하다 하더라도 특히 재원과 관련된 거는 계산을 좀 제대로 했으면 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0만 원씩 200만 원 하면 1년에 2,400만 원이잖아요. 네. 2,400만 원에다가 지금 현재 징집되고 있는 사병들의 숫자가 30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 곱하기 하니까 7조 2천억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럼 부상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연동이 되게끔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 급하다 보니까 여기 신경 쓰다 보니까 여기가 구멍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부상한들 지금 1호봉이 지금 중사 하사 해봐 160, 170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1호봉이 물론 네. 호봉의 급여만 월급만 따져보면 하사 1호봉이 170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병장이 200밖에 되면 그럼 하사가 이제 그러니까 김병장 이것 좀 했대.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30만 명 곱하기 월 200만 원 연봉 2,400가 7조 2천억 딱 해놨더만 이제 하사 중사 소위 인간된 소위도 월급이 200이 안 돼요. 오늘 뭐 여기서 구멍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안철수 이거 후보가 어떻게 할 그래서 거냐. 그 부사관 부분은 월급 부분도 있다 이거 어떻게 할 전체 거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 전체 이제 장병들의 이제 봉급 체계 이 부분을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병사 200만 원 월급이라는 그 문제 의식 자체를 일단 우리는 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이야기했습니다만 젊은 나이에 국가가 필요로 해서 젊은이의 열정과 노력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의무와 헌신을 제공을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그 2년 가까운 18개월 가까운 기간을 복무하면서 그 기간 동안 국가가 해줘야 될 최소한의 의무 또는 국가가 가져야 될 관심들에 대해서 지금 부족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최저임금 수준은 맞춰주는 것이 맞다는 게 아마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2년 동안 했던 그 군 복무라는 것이 지금 많은 그 이대남들과 이대녀 사이에 사실 여러 가지 갈등 중에 하나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그것이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서 그냥 의무로서 다 넘어가야 될 일이냐 아니면 일정 정도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긴 있지만 국가로서 챙겨줄 분명히 그 책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군복무를 끝나고 나올 때는 최소한의 창업자금이나 학비, 학자금 대출받았으면 갚을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생활을 사회에 진출했을 때 최소한의 자금들을 만드는 시드머니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러면서 400, 200만 원이라는 것을 신속하게 결정을 했고 말씀하신 재원조달 방안이나 기타 다른 부사관 체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정책본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200만 원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충분히 잘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200만 원 숫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200만 원 숫자가 지금 두 분 다 이제 그 여야가 똑같이 200만 원 줘야 된다는 공약을 냈는데 이제 너무 많다라는 주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보고 200만 원 줄 테니 다시 군대 가라면 안 가지. 물론 안 갈 텐데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더구나 주휴수당 문제 때문에 15시간 미만 일들만 너무 많고 구하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좋은 일자리, 좋은 알바 자리도 구하기 힘들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최저임금 알바 자리도 구하기 힘든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건 또 그럼 군대가 더 낫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건식 교수님께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2027년까지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서 지금 30만 명이 징집되는데 15만 명으로 줄이고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서 200만 원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그때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포퓰리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사중사는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렇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한 입장에서 기왕에 400월급을 200만 원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제시했던 이 프로세스와 그다음에 재원 조달 대책과 그런 근거들을 조금 이재명 후보를 넘어서는 정도는 아니래도 이재명 후보만큼은 제시를 했어야죠.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급하더라도 좀 하나씩 다져서 가는 그런 이제 정책 행보가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 계속 진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요. 그래 말씀하시면 지금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수 없지만 맞는 말씀을 맞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합리적이셔서 싸움이 안 돼. 아니 싸움을 계속 그러는데 계속 빠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선대위가 해체돼 가지고 지금 선대본 바깥에 있긴 합니다만 정확히 다시 또 원희룡 그 본부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빨리 그것도 합리적으로 그리고 국민의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그 로드맵이나 일정들이나 그 계획들을 좀 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홍준표 의원은 군대를 안 가봐서 그렇다라고 그거야 헛소리다라는 입장을 이른바 청년의 꿈 플랫폼을 통해서 아니 저는 그 얘기한 바가 홍준표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이준석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뭐라 올리냐면 육군은 육지에서 싸워야 하고 해군은 바다에서 공군은 공중에서 싸워야 가장 강하고
해병대는 상륙작전에 특화된 것처럼 와 무슨 뭐 육해공군 다 갔다 온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좀 군대에 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예.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해병대. 예, 저는 이제 해병대 가가지고 진짜 빨간 명찰 달고 진짜 엄청 해봤는데 저희 군대 갔다 온 저도 이런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 마치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저보다 목소리가 더 커요 이게. 예. 에이, 이런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근데 좋겠다. 이제 군대를 이준석 뭐 대표도 안 갔고 상황에 따라서 또 뭐.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후보도 사실은 안 갔는데 예. 근데 이재명 후보도 안 갔는데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군대를 하잖아요. 안 가봤기 예.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건 사실은 이것도 좀 지나친 사실 아니, 그런 건 과일반하고 너무 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나름대로 당대표로서 지금 이대남의 이 정책들을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푸시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극적인 화해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선대본부로 슬림하면서 젊은 청년 보좌진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여가부 폐지나 사병 200만 원 공약들이라는 것이 지금 신속하게 결정돼서 지금 공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준석 대표 아마 엄호 사격이나 지원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뭐 예.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아니, 틀린 않겠습니까? 말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일단 뭐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육군 나오고 해군 나오고 공군 나오고 해병대 나오고 상륙작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선거에서는 전장이 어디로 잡히느냐가 중요하다. 전장. 아이 좀 너무 나가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이런 이야기 안 해병대에 하고 나오신 이제 전재수 의원이 보시기에 여기 전장까지 뭐 끌어들이면서 예를 들어 수학, 네. 과학, 뭐 물리학 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될 텐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모르니까. 이게 또 근데 병역 깊이나 이러면 또 문제가 되는데 또 사정상 못 가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저도 군대를 못 갔다 와서 지금 자세히 말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의무경찰로 아, 의무경찰로 다녔습니까? 제가 사거리에 뜨면 차들이 다 질서 정해졌다. 알겠습니다.